그의 상황은 외부 상황에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욕망을 달래줄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심한 목마름에 괴로워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목마름이라는 욕망이라는 그러한 감각이 있는데, 응? 그것에 대한 대상이 있어도 그것을 감각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욕구에 괴로워하며 만족의 가능성이 없이 끝나야 한다는 것에 고통받게 되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면 이제 혼계에서 육체가 막 죽고 나서 얼마 동안은 에테르체가 이렇게 물질적 육체 감각기관을 잃어버림에 따라 고통이 없이 자신의 삶을 영상으로 파노라마처럼 보는 시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다 지나가서 엑기스를 빼고 이제 혼으로서만 온전히 다른 구조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혼으로서만 온전히 기능하게 되는 순간에는 이제 다시 뭐가 발생하는 시기가 있다? 욕구. 어떤 욕구와 그것이 채워질 수 없음에 대한 고통을 겪게 되는. 자, 육체에서는 안 겪었어요? 겪었어요. 겪었지. 이상하게 그거 다 있어도 겪잖아. 네. 왜? 욕구와 그것을 감각하는 감각기관은 근본적으로 어떻다? 분리된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불만족을 일으키는 거는 상황이나 혹은 감각의 대상이 아니라 뭐다? 나한테 들러붙는 욕구다. 욕구가 사라져야 불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모른 채 사람들은 이게 있으면 불만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것은 욕구와 이 대상은 별개이기 때문이죠. 아스트랄계에서는 그래서 욕구는 있는데 그리고 그 감각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아스트랄계에서는 있어요. 무수히 만들어낼 수 있어. 네. 물질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해도 그 감각의 대상이 안 튀어나오죠. 네. 그러나 아스트랄계에서는 이상하게도 내가 상상하게 되면 식도락가는 그 수많은 산의 진미를 눈앞에 펼쳐놓을 수도 있다. 아스트랄계에서는. 근데 문제가 뭐다? 맛이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맛, 그 맛이 아닌 거야. 죽기 전에 먹었던 그 맛이 아닌 거야. 그러면 한없는 갈증에, 목마름에, 욕망에, 허덕임에 시달리게 될 수가 있다. 그 고통을 이제 체험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스트랄계에서. 자, 이 고통의 목적은 물질적 장치만을 사용해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욕망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즉 이제 이 욕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물질 세계에서 그러한 구조가 있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아스트랄계에서는 뭐다? 소용없는 짓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죠. 자,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카말로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로카라는 건 어떤 세계라 이런 뜻이죠. 어떤 세계. 이제 저기 바그바드기타에서도 계속 나와요. 로카라는 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돼서 그렇지. 로카라는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주석을 보면 종종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로카라는 거는 욕계천이다. 욕망의 영역이다. 로카라는 게 어떤 영역, 세계 이런 뜻이니까. 욕망의 영역. 산스크리트어로는 카말로카라고 부른다. 산스크리트어예요, 카말로카. 그래서 대부분의 신작 용어들이 산스크리트어에서 사용됐다고 했죠. 네. 힌두교에서 사용된 겁니다. 여기서 습성을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습성이라는 게 뭐다? 개인의 습성이라는 거? 그들에게 들러붙어 있는 욕망 덩어리들이 그들의 습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예를 들면 나는 정치 권력을, 예를 들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싶다. 그런 욕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오늘 이제 입이 출출한 게 된장찌개라도 끓여 먹고 싶은데? 그거야, 그런 게 들러붙어 있다고, 혼에. 응? 자, 그런 것들을 뜯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느 경우에도, 오늘 이게 땡기네,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보여, 내가? 그런 거 없어. 뭐가 땡기네, 뭐 먹고 싶네, 이런 거 없다고, 나는. 네. 이상하죠? 그쵸, 이상하잖아. 뭔지 모르겠잖아, 도대체. 태생적으로 그렇다, 태생. 쭉 그래왔어. 태어나서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근데 살다 보면 뭐 맛있는 걸 접하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게 땡기거나 하는 그러한 욕구들의 들러붙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가능성은 있잖아. 네. 하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잘. 왜요? 어떻게요? 이렇게 아니 태생부터 그런 거는 태생부터 그랬고 어떻게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애들이 나한테 잘 들러붙지 못하는 뭘 갖고 있다? 보다 더 높은 아스트랄 면역이야? 바이러스? 보다 더 광택나는 아스트랄체를 갖고 있다. 응? 반짝반짝하는 거 어때? 아스트랄체 뭐 이렇게 뭐가 들러붙기가 좋아 나빠? 나쁘다. 거친 아스트랄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잘 들러. 접착이 잘 돼. 욕망들이 접착이 잘 된다. 네. 그래서 아스트랄체가 반딱반딱 광채가 나고 완전히 그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하이 폴리싱 상태라고 얘기하죠. 표면 광택면이야. 그럼 어떻다? 그런 욕망들이 잘 들러붙기가 어렵다. 그걸 체험해도 잘 들러붙지 않는다. 광택을 내야 된다는 거. 내십시오. 광택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처음부터.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스트랄체를 그만큼 닦았다는 얘기 아니야. 마음을 닦는다라는 게 네. 육체의 관점에서는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네. 아스트랄체에서는 실제로 닦는 거야. 네. 몸을 씻듯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육체에서도 몸을 씻을 때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마음까지도 씻긴다. 물론 몸을 씻을 때 마음도 씻긴다라고 상상하라고 했잖아. 실제라고 믿어라. 아스트랄에서는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네. 죽은 후에만, 그치? 아니요. 언제나, 항상. 물질계에 있던, 홍계에 있던.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들러붙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들러붙어 있어 봐야 그거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음에 따라 이제 점점 내려놓게 되겠죠. 그런 욕구들을. 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차는 상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차는 상당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를 카마로파라고 부르고 욕망의 영역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습성을 벌이게 된다. 이 기간은 인간이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 기간의 약 3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60세까지 살았다. 그럼 카마로카에서 얼마 정도 보내야 된다? 20년. 20년 정도는 보내야 된다. 응?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정도 시간을 보내면 이제 그런 습성들이 많이 이제 약해지고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겠죠. 정화 과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 3배 정도는 3배속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홍계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쩌면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다루게 될지도 모릅니다. 뭔가 60세에 죽으면 카말로카에서 20년, 과거성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기간을 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말로카는 물질계와 인간을 연결하고 있는 모든 욕망이 단절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말로카의 한 측면입니다만 다른 측면으로 연구를 또 해봅시다. 자, 대략적인 기간이니까 아주 정확한 기간이에요, 이게. 대략적인 기간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스트랄계와 물론 이제 아스트랄계 고차의 경우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물질계의 시간의 차이가 어떻게 된다? 약 3배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즉 무슨 말이냐면 물질계에서의 시간이 아스트랄계에서는 공간으로 변환이 되죠. 그렇죠. 시간이 없어지고 여기에 시간 요소와 공간 요소가 같이 있잖아. 근데 아스트랄계가 되면은 시간이 공간으로 다 변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공간보다 시간이 3배 더 양이 큰 개념이라는 걸 알겠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똑같이 둘 다 동일한 변수잖아요. 뉴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인슈타인이 그걸 얘기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어떻다? 같은 어떠한 에너지 상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두 개는 그게 바로 이제 물질, 즉 공간이죠. 질량이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 원자폭탄의 원리였잖아. 자, 그런데 이제 아스트랄계와 물질계를 이제 비교했을 때 물질계의 시간이라는 것은 아스트랄계로 가게 되면 약 3배 공간으로 이제 변환되게 되면 아스트랄 공간으로 변환되게 되면 한 이
물리 공간보다 3배 정도는 더 양이 많은 것이다. 즉 공간보다 시간이 어떻다? 훨씬 더 변수가 양이 많은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cm를 네. 여기 1cm가 이렇게 있다. 네. 1cm를 시간으로 변화시키면 어떻게 된다? 시간. 대략 33. 1cm가 시간으로 변환되면 3cm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곱하기 3.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그럼 물리적 단위가 시간으로, 공간적 단위가 시간으로 변환되면 대략 3배를 더 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일단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넘어가서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공간이 시간으로 변환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생각 자체를 정리하지 않겠지만, 거부감을 느끼겠지만, 그것은 현대 물리학의 상식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에는 이미. 인간이 물질체를 가지고 경험하는 것들은 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상에서 성취한 결과를 통해서 보다 고차 단계로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자,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개야 자신의 발전에 장애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보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에서 육체를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장애 요소도 있다라는 거죠. 목적은 진보였는데 오히려 퇴보하게 만드는 그런 뭔가들이 있다. 이제 그게 뭐냐? 예를 들어 우리가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행위들이 그렇습니다. 동료를 경멸하고 자신을 위해 만족을 얻을 때 이기적인 이유로 어떤 형태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계획을 실행할 때 우리는 자신의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를 스스로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의 얼굴을 심하게 때렸다고 이렇게 가정을 들어봅시다. 그와 관련된 물리적 고통, 도덕적 고통은 우리의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이 방해물은 그 후 미래의 우리 삶에 붙어 다닐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나는 누군가의 얼굴을 후려갈겼는데 전혀 죄책감도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응? 그럼 그 사람에게는 진보의 장애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응?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장애라는 거는 그거 때린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내가 죄책감이나 어떤 고통,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응? 그러면 사이코패스들이 가장 많이 진보하겠죠. 네. 아무 죄책감이 없잖아. 네. 뭘 또 뇌라고 얘기할까? 참. 자,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뭐 제일 진보를 많이 해. 말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전한 정신을 가진 상태에서 그런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지 사이코패스 찬양론이라고 들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장애 요소라는 것, 나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장애 요소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그러한 고통, 죄책감 이런 것들이 방해 요소가 장애로서 작동할 수가 있다. 자, 카말로카에서는 성장을 방해하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충동이 주어집니다. 자, 앞에서는 자신의 아스트랄체에 붙어있는 욕망을 통해서 그 욕망을 제거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카말로카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었죠. 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또 있냐면 죄책감들, 혹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여러 방해 요소들, 욕망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욕망이 아닌, 욕망과 관계가 없는 그런 또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러한 기회들이 카말로카기에 주어진다. 홍계에서. 자, 그래서 그 영역에서 자신의 생애의 3배의 속도로 거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카말로카, 즉 아스트랄계의 중요한 특징은 현상이 거울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스트랄계의 인문화 제자들에게 있어서 혼란의 근원이 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숫자 3, 4, 6을 봤다면 아스트랄계에서 이걸 뭘로 읽어야 된다? 6, 4, 3으로 읽어야 된다. 응? 육체가 남아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육체의 구조가 그대로 있는데 아스트랄계로 들어가면 이걸 거울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없이 아스트랄계로 들어가면 거울상이 아니겠죠. 아스트랄계에서는. 네. 나는 똑바로 보일 거야. 네. 근데 사실은 뭐다? 물질계에 비교했을 때는 거울상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헤르메스 훈련할 때 여러분들이 아스트랄계로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거울로 들어가는 그런 상상을 통해서 아스트랄계로 들어가죠. 네. 거울 속의 세상이다. 이거를 이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반전된 세상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